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11강 되겠습니다. 11강은 거기 동그라미 4번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약 107쪽 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이거 취지는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하고 술집하고 같이 들어있다. 아파트하고 공장이 같이 들어있다. 불나면은 아파트 사는 사람 많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불 끄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시설이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인데 물론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볼까요? 더구나 1번입니다.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 장례식장 이런 거 하고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이런 건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나면 큰일 나니까 그 뜻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같이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래서 박스는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입니다. 봐주는 경우입니다. 첫째, 기억. 공동택과 공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큰일 나라고? 왜 괜찮을까?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원래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여기서는 기숙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공장하면 큰일 나고 기숙사하고 공장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 근린사업적, 땅값 비싼 곳입니다. 땅값 비싼 곳이 고층 건물이 많아요. 이럴 때 도시환경 정비사업 할 때 이때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디귿, 공동택과 위락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아주 초고층 건축물이다. 뭐 30층 이상 막 이렇게 나가죠. 이럴 때 공동택과 위락설이 뭐 술집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하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초고층일 때는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하고 방범, 방화 등 주거안전 보장을 하며 소음, 악취 등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시설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는 승강기 입구 복도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아파트로 올라가는 승강기나 입구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가셔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하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 관련시설하고 뭐 도매시장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예를 들어서 또 단독택, 공동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거기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뭐하고 같이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고시원 같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산후조리원하고 고시원 같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은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에 고시원을 우리는 이제는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이라 부른다. 명칭이 변했죠. 제4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이제 이거 피난시설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났다는 얘기죠. 뭐 지진이 났다, 불이 났다. 사후적인 겁니다. 사후적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피난시설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 뜻이죠. 하게 되는데 1번 피난시설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에 피난시설하고 소화전, 저수어 그 밖에 소화 설비 및
대지 안에 피난과 소화의 통로는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된다. 거기 보니까 뭐 소화전도 있어야 되고 또 통로도 있어야 되고 소화 설비도 있어야 되고 다 불과 관련되는 것이죠. 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 구획, 그 다음에 화장실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 반야 높이 등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 세 번째, 소음 방지입니다. 특별히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죠.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이 바닥을 설치하라. 옆집에 잘 들으면 안 되죠. 밑에 층에 내려가 소리가 잘 들어가면 안 되죠. 또 4번은 뭐냐면 상습 침수지구 같은데 물 같은 게 비가 오거나 그럼 물이 막 들어간다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봅시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에서 침수 위험 지구에 국가 등등등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해서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될까? 기업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하거라. 피로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만약에 사무실 같은 게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 대신 거기 뭐는 들어갈 수 있냐면은 거기 뭐 경비실은 갈 수 있죠. 계단실 뭐 그 밖에 들어가도 괜찮죠. 또 침수 방지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거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대피공간 보이죠. 대피공간. 여기 대피공간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대피공간은 뭐냐면 발코니, 베란다 대피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발코니 얘기 나와요. 발코니. 그래서 일단은 몇 층 이상일 때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가 4층 이상일 때 일단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은 금방 그릴 건데 공동택층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일 때 4층 이상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이 없단 말이죠. 하나밖에 없다든가 아예 없다든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이 없을 때는 직통계단은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그때는 발코니에다가 베란다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집집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된다. 도망가려고.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 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해서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돼야 된다. 어쨌간에 그런 조건에서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박스 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동그라미 3번.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몇 제곱미터? 꼭 외우셔야 돼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혼자 설치하던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여기 건물 아니고 여기 바뀌고 이게 이제 발코니죠. 발코니입니다. 이럴 때 두 집이 같이 쓰는 대피 공간입니다. 발코니에다가 같이 쓸 때는 몇 제곱미터? 3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혼자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 혼자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면 되고 이렇게 설치하란 말이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피 공간을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없어도 괜찮을까?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세 가지. 첫째,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발코니 베란다 간에 여기 좀 얇게, 요게 얇게 돼 있다. 이걸 부시고 넘어갈 수 있게 얇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했다. 혹시 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문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문 같은 게 있을 때. 세 번째, 바닥에,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다. 이 바닥을 갖다가 열면은 밑에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거 연결돼 가지고 밑에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경우는 굳이 이 대피 공간 이거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양병원 등의 대피 공간. 이건 이번에 새로 이제 더 강화시킨 거죠. 하도 많은 그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불이 나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왜냐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관련해서 하는 부서인데 장관이고 그런 그 중앙부서인데 가만히 규정을 낼 수는 없단 말이죠. 이 규정을 넣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등의 재활시설 피난층 외의층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 시설을 해놔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첫째,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층별로 따로따로 도망갈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바로 밖에 나가면 이제 그 바깥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코니 같은 게 있어요. 손을 들고 해가지고 어떻게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데려온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단을 갖다 이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불났을 때. 이럴 때는 거기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즉 바깥에 그 지표면이나 또는 옆 건물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수평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그래서 어떻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옆으로도 수평으로도 피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하거라. 한마디로 계단을 이용하지 못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계단 대신에 거기 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간에 여기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건물 바깥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수평으로 일단 가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겠지만 어쨌간에 이렇게 수평 구조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 구조물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노인들이,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밤에 불나버리면 참 곤란하죠. 더군다나 그 치매 요양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그 비상 그 뭔가 방화문 같은 거 갖다 채워놓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뭐다 그냥 그분들이 밤에 돌아다니까 잠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불나면 꼼짝없이 이렇게 갖다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간에 참 이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어서 3. 직통계단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직통계단 설치. 직통계단 설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직통계단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꼭 아셔야 됩니다. 직통계단이 뭐냐면 피난층으로 통한다든가 또는 지표면으로 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안전한 구역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계단이 직통계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직통계단까지 거리가 너무 길면 가다가 콜록콜록 하다가 연기 맞아서 돌아가시니까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 거리 이하, 몇 미터 이하, 몇 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라 몇 미터 이하 돼야 된다. 거실 한쪽에서 그 계단까지 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됐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칙. 건축물의 피난층 외층에서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그 부분까지 거리는 여기 보행거리로 몇 미터 이하가 원칙이다? 30m 이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행거리로 30m 이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m 이하입니다. 보행거리로. 두 번째, 예외. 그 30m 꼭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예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때는 몇 미터 이하고 불에 잘 안 타놓으니까 50m까지 봐줍니다. 50m 이하. 근데 괄호 열고 몇 층 이상 공동택입니까? 16층 이상 공동택. 이건 몇 미터 이하로 다시 줄이고 40m 이하. 그래서 30m 이하 중개사 나왔고 16층 이상 공동택 40m 이하 주택가리사 나왔어 이거. 그 다음에 한 3년 전쯤에 새로 생긴 건데 바로 밑에 겁니다. 자동화 생산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수화 설비를 설치했다. 이럴 때는 그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30m, 내화구조 같은 건 50m, 공동택 16층 이상은 40m,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됐으면 공장, 자동식 공장은 75m, 무인 자동화는 100m 이렇게 모두 이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직동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여기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 옆에 보니까 박스 안에 5개 있죠. 굉장히 어렵죠. 2문제 이상 나왔는데 일부러 어렵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다 맞게 했어요. 왜냐면 거기 박스 안에 문장 보면 알겠지만 2번 같은 데 보세요. 단독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택, 일종, 근린생활정, 정신과위험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험위원이 이 문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잘못 낸 거예요. 이걸 읽다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다 맞게 했고, 근데 그 약 올랐든지 그 다음에 또 냈어요. 그때는 제대로 냈는데 어떡하네, 이거 어려운 걸 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건 점수 깎아내 낸 건데 사실상. 그래서 어떡합니까? 2번 이상 나왔으니까 한번 봐놔야 되죠, 우리가. 그래도 직동계단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직동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피난층, 외의층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동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라. 그 대상이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 이상 나왔고 문제집에도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거 문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지에 나온 줄도 있고 문제집에도 있기 때문에. 자, 1번 봅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 집회장, 문화및 집회시설. 여기도 뭐는 빠진다? 전시장 및 동식물은 빠집니다. 또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 영업 장례장 등으로 쓰는 층으로서 거기에 해당 그 받음 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거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공연장하고 종교집회장, 개척교회 같은 건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건 문장이 너무 길죠.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일정 근린생활 중에서 정신과 의원, 그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PC방입니다. 다만 이때는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또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만 화물용 말고 여객만 해당합니다. 여객용만.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 이 학원은 큰 학원 얘기합니다. 아까 2종의 학원은 2종 근린생활 학원은 작은 학원을 얘기하고 그냥 교육연구시설 학원은 대단히 큰 학원을 얘기합니다. 노이자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또 거기에 장애인 의료 지하시설, 그다음에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수는 3층 이상 층으로서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3층 이상 층으로서 받음 잡기가 모두 얼마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받음 잡기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1번도 200이고 면적이 나오는데 문제집에서 1번도 200이고 2번도 200입니다. 다만 1번에 2종 근생 중에서 공연장하고 종교집회는 300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거기 PC방, 즉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요거 있죠. 요거는 300, 요거만 300이고 남은 200입니다. 다음에 동물은 3번 갑시다.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죠.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다음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보이죠. 로스는 층으로서 받음 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여긴 300입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2개소 이상 직동계단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공동택에서 괄호 걸 주의하세요. 층당 몇 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부터 3까지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 층으로서 그 층 거실에 받은 학기가 400정도, 기타는 400입니다. 기타는 400. 마지막 5번, 지하층 외우세요. 지하층 200입니다. 지하층은 200,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200인데, 예외적으로 300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층은 400이고요. 300은 또 공동택 300이죠. 다만,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드리겠어요. 문제집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큰 동그라미 4번.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어떤 경우에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어야 되는가? 그럽니다. 5층 이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2층에 설치할 때 지동 계단입니다.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지동 계단은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 박스에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나 불연으로 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할 때 요거는 안 해도 괜찮다. 뭔데? 1번 5층 이상층 바닥면 잡기가 200제곱미터 이하다. 조그맣다는 얘기죠. 2번 5층 이상층 바닥면 잡기가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 좀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나 불연제로 되어 있으면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꼭 외우세요. 다음 특별 피난계단. 요거 나온 적, 왜냐면 여기 가로가 많죠. 조그만 가로가. 요거 나온 적인데 천천히 봐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이건 특별히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 피난계단 한다. 특별 피난계단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첫째,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11층 이상. 다만 받음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뺀다.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11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층. 다만 바다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 층 빼고, 또 지하로는 지하 3층 이하 역시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빼고. 그래서 11층 이상이거나 지상입니다. 지하로 3층 이하인 층은 거기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인데, 근데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은 괄호를 줘야 돼요. 거기 건축물 그런 거 뭐 넣으면 제외한다. 갑복도식 공동택은 제외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갑복도식 공동택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답니다. 제외한다. 갑복도식이 뭔데? 갑복도식 공동택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호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 호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복도입니다. 복도가 한쪽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도가 한쪽만 있는 거. 호실이 이렇게 됐죠. 현관만 있는 데요. 복도가 한쪽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갑복도고, 여기 반대 개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갑복도입니다. 갑복도실이고, 반대 기태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중복도가 있습니다. 중복도. 중복도는 이제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호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콘도미니엄 같은 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호텔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이렇게 호실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있고, 이게 복도입니다. 이게 바로 중복도인데, 여기 보니까 갑복도는 뺀다. 갑복도 공동택은 뺀다. 중복도는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 건축물은 11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공동택은 16층 이상입니다. 보통 빌딩 같은 건 11층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건 16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시설의 특별 피난계단, 쇼핑몰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얘기하죠. 위 이래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쓰는 거는 지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등의 설치. 한마디로 말하면 직통계단 말고 또 피난계단 따로 있으란 얘기죠. 봅시다. 건축물의 5층 이상 층으로서 좀 높죠. 문화미 집회를 중 전수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만 화문역 말고 여객용입니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회의시설 또는 수련시설 중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을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말고도 직통계단 물론하고 그 밖에 그 층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받음직계 2,000제곱미터 넘을 때는 거기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부가적으로도 설치하라 그 뜻입니다. 왜? 위험하니까. 특별히 5층 이상이죠. 5층 이상. 사람 많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까만 거 5번입니다. 5개 피난계단 설치. 이건 바깥에 비상계단입니다. 바깥에 비상계단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계단 말고. 몇 층 이상일 때? 건축물의 3층 이상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쓸 때는 직통계단 말고도 보통 계단 말고도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5개 피난계단 비상계단을 갖다가 따로 설치해야 된다. 어떤 것이 대상인데 1번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공연장, 그 다음에 문화미의 시설 중에서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용으로 쓸 때 이때는 받음잡기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따로 비상계단, 5개 피난계단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극장에 갔는데 전화 받으러 나갔는데 문이 딱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나 쭉 내려가다 보니까 5개 피난계단인데 그래서 딱 밑에 1층까지 내려갔어요. 바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얘기하죠. 다시 들어간 적도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 극장은 제대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5개 피난계단 쭉 내려다 보니까 딱 땅으로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잠겨가지고. 두 번째, 문화미의 집회를 중에서 집회장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받음잡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5개 피난계단을 갖다가 따로 설치하거라. 비상계단식으로. 여섯 번째,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특별히 고층 건물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등 나오죠. 1번,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기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밑에 괄호 2번이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물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피난,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이렇게 두 가지. 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이 두 가지 꼭 해놔야 되겠는데 실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제집에 들어있어요. 봐드릴게요.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에는 거기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거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 아시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 페이지 밑에 괄호 3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거기 보니까 이게 나오죠.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요겁니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뭘 설치한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요거 중요하십니다. 중요하고요. 예. 됐고, 다음 7번. 동안의 7번입니다. 개방된 외부 공간, 난간 등의 설치. 일단은 개방된 외부 공간 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인가? 바람잡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굉장히 크죠. 이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각 실에 있는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5개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큰 건물인데 지하층인데 바닥면 잡기가 3층 이상이다. 그럼 이제 만약에 지하철 불나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개방된 외부 공간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바닥면 잡기 얼마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난간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난간은. 특별히 난간 높이 꼭 외워야 됩니다.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난간은 어디다 설치하는가? 난간은 떨어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층의 노대, 옥상에 있는 광장이나 2층 이상층에 있는 노대는 발코니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이 노대입니다. 이럴 때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하라. 높이 1.2m 이상입니다. 높이 1.2m 이상. 이 원칙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1.2m.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옥상 광장 설치. 옥상에도 광장 설치하거라. 요거는 몇 층 이상일 때? 5층 이상일 때. 5층 이상일 때 용도가 뭔데? 이종 근린생활정에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소, 또 문화미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미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장 이럴 때 5층 이상일 때는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헬리포트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포트 설치는 매우 중요한데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단은 헬리포트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두 가지 그리게 돼요. 헬리포트는. 자, 헬리포트는 뭐냐면 헬리콥터가 원래 앉을 수 있는 것이 헬리포트입니다.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거. 근데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평지붕일 때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경사지붕 있잖아요. 이런 건 못 앉죠, 당연히.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일단 건물은 몇 층 이상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11층 이상이죠. 여기 11층이니까 11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는데, 요 1만 제곱미터는 뭘 얘기하느냐? 요거는 전체 건물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1층 이상만, 11층 이상만 합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바다 면적 합계가.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 1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건축물입니다. 예, 요것만 11층 이상만 쳐도 1만이니까. 이럴 때 이제 헬리포트 설치하는데, 요거는 평지붕이니까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는 헬리콥터가 없어요. 헬리포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경사 지붕 밑에 뭘 설치하냐면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돼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피 공간을 설치하라. 대피 공간. 근데 이 경우는 요건 이제 평면도 그러면 있습니다. 헬리콥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주의하세요. 이 경우도 반드시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요 옆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 뭘 피난하면 거기 인명구조 공간 나오죠?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인명구조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뭐 사닥다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태워서 올라 이런 정도로 이런 공간을 설치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평지붕 경우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인명구조 공간을 설치하면 되고, 경사지붕은 헬리콥터가 못 앉으니까 대피 공간을 설치하란 말이죠. 그 대상은 11층 이상층으로서 11층 이상층의 바닥면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데, 헬리포트 설치.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층의 바닥면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문에 따른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평지붕이다. 그때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면 되고, 2. 경사지붕이다. 이때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하라. 중요합니다. 이어서 8번째, 관람석 등부터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할 때는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하거라. 당연하죠. 나갈 수 있게끔 비상시에. 1번 거기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위해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만 이때는 종교집회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화미집회시설. 다만 전시하고 동식물을 제외하고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이런 데는 출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관람석으로부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 9번입니다. 여기는 앞에 8번은 관람석 자체에서 밖으로 이렇게 이제 그 건물 아니지만은 그 복도 같은 데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설치하는 걸 얘기하고 홀 같은 데로 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9번은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건물 밖으로. 봅시다. 법 49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라. 건축물로부터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예. 그걸 설치해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극장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2번에 문화미시페이스 들어있잖아요. 그죠? 또 1번에 보니까 PC방도 들어있죠. 다음 PC방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출구 설치하거라. 다만 2번에 문화미시페이스 중에서 뭔 빠진다? 전시장, 동식물원은 빠진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이런 것도 일단 관람석으로부터 홀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홀로서부터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건물층을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출입구에서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근데 회전문은 이게 참 익숙하지 않으면 잠깐 부딪혀요. 그죠? 좀 익숙하지 않죠. 10번,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부터 도로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도로나 공지로 나가게끔 설치하는 얘기죠.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또 갇혔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또 거기서 더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통로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통로 기준입니다. 거기 봅시다. 단독택 얼마? 이건 어렵게 나올 때 한번 나왔어요. 이거 점수 깎으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로 기준입니다. 단독택은 너비가 0.9m 이상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 작게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너비가 3m 이상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 밖의 용도는 1.5m 이상 통로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단독택 0.9m 이상 이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이다. 그럴 때는 피난 및 소화 활동의 발생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용 억제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둬야 된다. 용이하게 통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게끔 하라 그런 얘기죠.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통로가 있긴 있었는데 또 통로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자동차가 또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호하려고 통로 설치하다 보니까 또 불자동차가 못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때는 불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게 어디서 관련되는 겁니까? 의정부 회룡역 아마 회룡역과 의정부역 사이에 거기 거예요. 아마 거기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이 다쳤죠. 근데 그 소방차가 왔는데 거기 차들이 막 대가지고 소방차가 접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었는데 봅시다. 위 통로 규정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일구 자동차가 잘 접근했어야 되겠죠. 대지에는 그 안에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지형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에 거기 수방 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모든 건물 다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A동, B동, C동인데 A동과 B동은 접근할 수 있는데 C동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그 수방 자동차, 불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만 모든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수방 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지향이 없다는 그러지 않다. 바로 옆이 도로다.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 옆에 도로나 공지가 있으면 불자동차가 금방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불자동차가 들어올 통로를 설치하란 말이죠. 사람 도망가는 통로도 중요하지만 이 불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 5절 건축물의 설비 등입니다. 설비 원칙 그거 읽어보시면 됐고요. 거기 2번에 보니까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되 거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설비 기준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는 누가 위배한다? 산업통상자문위원회가 위배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 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하는 법률.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임산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들 같은 데 보면은 그 노인석 보면은 그림이 3개 그려져 있어요. 노인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도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임산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셋이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에 따라서 작성한 박사에서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별거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송 잡는 겁니다. 텔레비나 라디오 이거 방송 같은 거, 케이블 TV 잡는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봅시다. 건축물에는 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 방송 수신시설, 이게 이제 케이블 TV죠. 위성 방송 수신 설비, FM 미터가 아닙니다. FM입니다. FM 라디오 방송 미터가 아니라 FM 라디오 방송 수신 설비 등 또는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준은 누가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해 보셔야 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입니까 거기? 공동택. 또 하나 받은 자키 얼마 이상 할 때 5천 제곱미터 이상 할 때. 이럴 때 이제 공동 시청 안테나 같은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케이블 TV 순위시설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 6번입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에는 거기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얼마 이상 할 때? 5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변압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 7번 해풍이나 연문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재료 또는 기계설비 등의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 우려되는 데는 다음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풍이나 연문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 기준, 해풍이나 연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 기준 등등을 갖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풍이나 연분은 한마디로 바닷바람이나 그 소음기잖아요. 바닷바람은 바닷가 근처는 그 바닷바람에 소음기가 들어있죠. 바닷물이 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 같은 걸 갖다가 또는 건물의 재를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노화시키거든요. 기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편 수치하면 우편법이다.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 계단입니다. 계단 복도 거실 반자 설치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계단과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해야 되고 공장, 창고, 위험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 자연수랑 관리시설 이게 자원수랑 관련시설 옛날에 재활용시설입니다. 또는 묘지 관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 반자를 갖다가 꼭 설치한다.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원, 식물관리시설 이런 거 동물, 식물 관리시설 등등 이건 다 거실에 속합니다. 거실에 속하는데 그래서 원래 거실은 반자 설치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거실이지만 반자는 설치 안 한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반자 설치 안 한다? 공장, 창고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묘지 관련설까지 여기까지는 반자 설치 안 합니다.
나머지는 반자 설치하거라. 여기 명단에 없는 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없는 거, 공동택, 또 판매서 이런 거 다 뭐다? 반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장례식장도 반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알겠지만 잘 해놨잖아요. 반자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거실은 반자를 설치하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반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광하고 환기. 그거는 우리가 쉬었다가 12강에서 우리가 거실의 채광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2강에서 뵙겠습니다.